안녕하세요. 아파티님의 병용 임상 시험이 11월 달에도 활발하게 등록되고 있다는 것을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와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스티드가 11월 3일에 이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캄렐린 주마비랑 아파티님 병용 임상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11월 12일에 또 퍼스트 포스티드 된 거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캄렐린 주마비랑 아파티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캄렐린 주마비랑 아파티닙 둘 다 이제 항서제약에서 임상 시험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HLB가 물질 특허를 이제 어드벤첸, 폴첸으로부터 이제 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될 때 로열티를 HLB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캄렐린 주마비는 항서제약의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HLB가 물질 특허를 사왔다라는 이제 근거는 여기 9월 7일에 주요 사항 보고서가 있죠. 양수인은 HLB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양도인은 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요 둘이 이제 나눠가지고 있었던 요 그 YN968D1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리보세란입니다. 중국명은 아파티닙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에 이제 특허권을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파티닙은 이제 중국명이고요. 한국명으로는 리보세란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스폰서랑 이제 인포메이션 여기 보면은 이제 푸단 유니버시티라고 적혀 있고요. 중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로이드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갑상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분비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분비가 있고 내분비가 있는데, 내분비는 혈액을 통해서 뭐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장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비인데, 위장관도 우리 몸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위상수학적으로는 몸의 바깥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만져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 이상 같은 게 생기면 외관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 있느냐, 여기 목 쪽에 만져보면요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요게 갑상선 연골인데 그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갑상선이. 하지만 이제 만져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여기 갑상선 연골 같은 걸 만져지지만은 크기가 작아서 이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조그맣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온몸의 대사 기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추위를 잘 타고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갑상선에 요게 생겼다라는 거죠. 요게 대한 치료로 캄렐린 주마비나 아파티닙을 병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내려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페이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가 있죠. 이제 서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core needle biopsy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medical test입니다. 그러니까 서저리는 수술해서 그걸 제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건데, remove a piece of from a lesion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병변에서 이 티슈를 좀 이제 그 제거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각이 있죠.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뭔지. 저 조각이 병변에 뭐가 있는데 저게 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이제 니들이잖아요. 이거는 바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이용해서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를 이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한 거죠. 서저리 같은 경우는 수술은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두 개가 있겠고, 그다음에 보니까 in locally advanced,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31명의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렐린 주마비는 면역항암제죠. 안티-PD1 안티바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이제 PD가 무슨 뜻인지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영어로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입니다. 그래서 이제 PD1 같은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뜻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 예정사, Programmed Death가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그 항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하게 되면은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애들은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셀 데스는 이제 모든 세포들, T세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PD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D는 이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T세포에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PD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PD 리간드라고 하는데요. 그 리간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수용체, 리세터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분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PD1 같은 경우는 T셀에 있는 리세터고요. 요거에 있는 것은 L1이 붙어 있죠. L2라고 되어 있고, 이 L이라는 게 바로 리간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간드 L1이랑 요 PD1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간드랑 요 리세터가 이제 결합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면역 관문 억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억제가 아니라 면역 관문이 되는 건데, 이제 캄레니주막 같은 면역 항암제는 그런 면역 관문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프로간드 셀데스랑은 다른 의미잖아요. 면역 관문이랑은. 그 이유는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처음에 찾으려고 했었던 것은 이 그 자기 파괴 신호를 찾는 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작용이 아니었던 거죠. 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알아냈는데, 나중에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그 어둠 속에서 조금씩 그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요 그 수용체, 뭐 이 리간드 이런 것들이 어떤 유전자 해당하는 건지, 어떤 작용하는 건지도 이제 알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던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발견한 이제 학자는 이제 혼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중요한 측면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았다라고 생각하고서 연구를 계속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면역관문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PD1이라는 이제 수용체, 리세터는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리간드, 뭐 PD-L1, L2 이런 것들은 열쇠입니다. 자물쇠에 딱 열쇠가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단단히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악수를 해서 손을 묶어버린 것처럼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T세포가 요거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칼을 빼들고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PD1이나 PD-L1, L2 이런 것들을 딱 막아주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혼조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PD 수용체를 찾기 위해서 그 소거법을 이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 소거되고서 남은 게 내가 찾던 세포 예정사 관련된 유전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PD1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데, 그게 나중에 밝혀질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캄레니주막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거랑 아파티닙이랑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도 그 표적 치료제랑 같이 쓰면은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병용요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하나 더 있었잖아요. 11월 12일자 나온 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콜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결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제목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인터벤션에 보면은 캄레니주막이랑 아파티닙이 같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2입니다. 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라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아파티닙이랑 캄레니주막 병용을 11월 달에도 지금 활발하게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파티닙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저번에 제 기억하기로는 360 몇 개였는데 지금 이제 371개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등록되는 게 지금 개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그 깜빡하고 안 다뤘는데, 여기 보면 아파티닙을 이제 처음에 이니셜에서 250으로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사망도 있고 withdrawal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단어로는 뭐 철회, 철수, 뭐 취소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약물에서는 금단이라는 이제 뜻으로 씁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그 사용하고 나서죠. After giving a smoking, 내가 담배를 피고 있다가 끊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 게 금단입니다. 그래서 사전 단어는 이제 the unpleasant physical and mental effects, 그러니까 그 별로 안 좋은 거죠. 만약 좋은 거라면은 이제 금단 증상이라 쓰지 않지만은 unpleasant한 어떤 이펙트가 생겼을 때 이제 withdrawal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 어떨 때 stop doing 뭐 할 때, 그런 게 있을 때까지 뭐 이제 이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